안녕하세요. 저는 해시대 김성호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디파이가 어떻게 미래의 금융을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부에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오늘은 좀 디파이가 어떤 식으로 좀 성장을 해왔고 이런 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제 소개를 좀 드리면 저는 해시드 공동 창업자이자 파트너를 맡고 있고요. 이전에는 이제 회사를 창업한 바 있고 그리고 회사를 팔아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한 3년 동안 일을 했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있는 동안 데이터가 다 그 특정 서버 안에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사용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 있더라. 그래가지고 블록체인이 앞으로는 이런 데이터들을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기반 인프라가 될 거라고 믿어서 이쪽에 투자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해시드라는 회사를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디파이 그리고 뭐 컨텐츠 어플리케이션 관련해 가지고 블록체인 위에 있는 다양한 부분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해시드는 단순히 그냥 크립토에 투자하는 걸 넘어서서 이 크립토 그리고 블록체인이 이 그 컨슈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창업자들한테 투자를 하고 있고요. 아래에 있는 로고들은 저희가 투자한 디파이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이제 좀 나열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강연 순서는 일단 디파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디파이 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연태까지 지금 디파이 붐이 한참 오르다가 살짝 이제 꺼져가는 상황인데 어떤 한계점이 있었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 시장이, 그리고 이제 앞으로 미래의 금융이 어떤 식으로 올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파이가 무엇일까요? 디파이 프라임이라는 이제 되게 유명한 사이트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정의하기로는 디파이는 프로토콜을 믿으면은 디파이라고 얘기를 하고, 시파이는 회사를 믿으면은 시파이라고 한다. 시파이는 뭐 디파이가 나오면서 좀 반대, 그러니까 탈중앙화 금융이 아닌 중앙화 금융을 시파이라는 단어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디파이에 대해서도 되게 사람들마다 다른 정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거래소도 디파이 아니냐, 아니면 스테이킹 서비스나 뭐 다양한 중앙화된 어떤 그 주체가 돈을 받고 랜딩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도 있는데요. 그런 회사들이 아니라 저희가 생각하는 디파이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기반으로 해서 금융 프로토콜 그리고 서비스를 만드는 그런 종류의 영역들을 디파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 안에는 뭐 랜딩, 덱스, 마진 트레이딩, 그리고 에셋 매니지먼트 등 다양한 부분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디파이의 특징이라고 하면요, 뭐 일단 무신뢰성이 있고, 그리고 결합성, 오픈 소스, 오픈 데이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신뢰성은 그 누가 어떤 주체를 신뢰하지 않아도 이 그 서비스가 잘 돌아간다는 내용인데요. 기존의 그 전통 금융을 생각해 봤을 때 펭수가 예를 들면 뭐 신한은행이나 우리은행 같은 데 가서 여기는 뭐 이더리움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더리움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부동산을 맡기고 그리고 돈을 빌린다. 근데 만약에 부동산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했을 때 신한은행이나 뭐 우리은행 같은 1금융권은 또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뭐 낮은 세컨 티어나 서드 티어의 그런 은행들, 뭐 저축은행 같은 그런 은행들은 그 자산을 굉장히 굴리지 못해서 고객들의 자산을 까먹는 경우도 많이 있고 2013년, 2012년도에 그게 이제 파산까지 이어진 경우도 많이 있었죠. 만약에 그 은행이 어떤 도덕적인 해이나 아니면은 뭐 운영에 대한 불투명성 그런 것들을 모두 제거하고 굉장히 투명하게 돌아가고 이제 뭐 파산에 대한 위험성이 없어진다라고 가정하면 훨씬 더 좋은 UX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블록체인에서 제공해 주는 그런 디파이는 어떤 주체를 믿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한 금융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대부분의 디파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살펴보면 펭수가 어떤 은행에 돈을 넣거나 아니면 거래소에 돈을 넣을 필요 없이 내 지갑 안에서 다양한 서비스에 노출돼서 자기의 자산을 뭐 증식하거나 아니면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걸 non custodial wallet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non custodial wallet을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중앙화된 어떤 CFI보다는 DeFi의 활용 범주가
훨씬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결합성인데요. 일단 뭐 펭수가 예를 들면은 어떤 디파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디파이가 그 서비스만 그 특정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다양한 서비스와 결합해서 펭수한테 굉장히 창의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제 모든 서비스의 API가 다 열려 있기 때문인데요. 예전에 이제 토스 같은 사례를 생각해 보면은 토스가 어떤 그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은행의 API를 가져다 썼는데요. 그 API를 뚫기 위해서 그 은행들의 허가를 받아야 됐고 그 허가를 받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꽤 오랜 기간 동안 그거에 대한 수수료도 많이 냈고요. 근데 블록체인에서는 그럴 필요 없이 이 서비스가 정말 고객한테 좋은 서비스를 내가 결합해서 만들어줄 수 있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가져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빨리 효율화되고 혁신도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오픈 소스 오픈 데이터인데요. 이거는 이제 오픈 소스 프로젝트의 굉장히 특징들인데 지금 뭐 핀테크 플러스 뭐 다양한 소프트웨어 회사들을 보면은 그 코드가 버그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만 감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밖에 있는 외부 감사들은 효율적으로 그 코드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픈 소스 프로젝트들은 코드가 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와서 감사를 할 수 있고요. 그러는 만큼 빠르게 시큐리티 레벨이 높아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코드가 또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개발자들이 협업을 해서 굉장히 빠르게 그 서비스 완성도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포크 가능성이라고 하는데요. 포크는 뭐 비트코인 포크에서 비트코인 캐시가 된 것처럼 커뮤니티가 어떤 서비스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그 중앙화된 그 탈중앙화 거래소가 수수료를 굉장히 많이 높였어요. 근데 그 수수료를 내기 싫은 유저나 개발자들이 모여서 그 소스 코드를 포크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고 여기에 원래 있는 데이터도 다 이쪽으로 데이터와 자산들을 이 새로운 서비스로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기존의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자산이 뺏긴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유저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유저들이 원하는 서비스와 환경을 굉장히 빠르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도 훨씬 더 혁신을 빠르게 가속화해주는 그런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파이 현주소를 좀 보면요. 뭐 디파이를 좀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시장이 최근에 빨리 성장을 하고 있고요. 디파이에서 굉장히 의미 있게 쓰이는 지표가 TVL이라는 지표입니다. TVL은 이제 보통 예치금이라고 얘기를 한국말로 많이 이야기하고요. 예치금이 이제 작년하고 올해 초만 해도 한 1조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올해 6월부터 이제 리퀴디티 마이닝이라는 어떤 토큰을 기여한 만큼 토큰을 나눠주는 그런 어떤 디파이의 특징, 마케팅 방법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엄청 빠르게 많은 자금들이 묶이기 시작했고요. 그 과정에서 TVL이란 지표가 1조에서 한 10조 정도로 한 10배 정도 늘었습니다. 이 10배의 성장을 만들어내는데 단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밖에 시간이 걸리지 않았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TVL뿐만 아니라 이제 탈중앙화 거래소의 거래량도 굉장히 가파르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6월부터 봤을 때 6월에는 이제 한 전체 이제 현존하는 모든 탈중앙화 거래소의 거래량이 한 1조 정도 됐었는데 한 9월 기준으로 거의 한 30조 정도의 거래량을 기록했습니다. 그때 피크를 치고 지금은 살짝 이제 떨어지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단기간에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이제 이런 흐름을 만들어냈던 주체는 일드 파머라고 하는 사람들인데요. 일드 파머는 리퀴디티 마이닝을 하는 과정에서 토큰을 굉장히 많이 뿌리게 되는데 토큰이 어느 특정 수준의 가격을 유지하게 되면은 이자율이 굉장히 미친 듯이 높은 이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높은 이자를 받기 위해서 그 TVL을 높이기 위한 그런 자금들을 예치해 놓는 사람들을 일드 파머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이게 이제 굉장히 성공적으로 런칭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것을 보여준 이후에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들이 이 리퀴디티 마이닝에 뛰어들어서
그 굉장히 많은 디파이 유저들을 창출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시에 이제 나왔던 트렌드 중에 하나가 페어런치라는 트렌드인데요. 대표적으로 이런 트렌드를 만들어낸 대표 사례가 스시스왑입니다. 그래서 유니스왑이라는 그 AMM 오토메이트 마켓 메이킹이라는 그런 서비스가 굉장히 큰 덱스 중에 하나였는데 여기서의 특징이 이제 여기에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 사람에게 전체 거래의 0.3%의 수수료를 돌려줍니다. 근데 이제 스시스왑이라는 서비스가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는 0.3% 중에서 0.25%만 그 유동성 공급자한테 나눠주고 우리는 자체 토큰을 만들어서 이 토큰 홀더들한테 0.05%를 이제 그 토큰을 가지고 있는 비중대로 나눠주겠다. 한마디로 이제 주식화가 된 거죠. 이렇게 했더니 그 대신 어떻게 그러면 이 토큰을 나눠주냐? 유니스왑에 있는 유동성을 가장 먼저 그 스시스왑으로 옮겨놓은 사람들한테 그 비중대로 스시스왑 토큰을 나눠주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 이후부터 스시스왑이 미친 듯이 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결국에는 이 서비스를 성장하기 위해서 기여한 사람들한테 그 토큰을 공평하게 나눠준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페어런치라는 그 개념이 나왔고요. 특징들을 보면은 이제 공짜 점심은 없다. 보통 이제 회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VC나 이제 초기 투자자가 가장 먼저 투자를 하고 가장 마지막에 이제 개미 투자자들이나 리테일 투자자들이 굉장히 높은 가격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그런 거 없이 모두가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이 기여하고 기여한 만큼 토큰을 가져간다. 이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보면은 토큰을 얻기 위해 기여를 꼭 해야 된다. 그리고 이 기여를 할 때 비용이 증명 가능해야 된다. 내가 얼마나 이거를 그 기여하기 위해서 리소스를 썼는지 증명 가능해야 되고요. 그리고 특정 사람한테만 이 기회가 열려 있는 게 아니라 모두한테 열려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무허가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과정들이 다 투명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뭐 특정 투자자들을 위한 혹은 여기 이런 서비스의 극단적인 경우는 창업자한테도 떨어지는 토큰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그 리테일 한마디로 그 개미 투자자들이 열광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많은 트래픽이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엄청난 또 거품을 만들어 냈던 게 이제 9월의 상황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여기 왼쪽은 김치 파이낸스, 가운데 있는 거는 핫도그 파이낸스, 그리고 세 번째 있는 거는 누들 파이낸스라는 건데요. 이제 이 그 굉장히 많은 그 랜딩 서비스나 AMM 그 탈중앙 거래소 서비스들이 나왔고 너네가 오면은 우리가 토큰 나눠줄게. 그 대신 연이자율이 354만 5,590%야 라는 거거든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그 이자율 자체는 그렇게 높진 않은데 거기에 얹어주는 토큰의 가격이 굉장히 미친 듯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이자율이 가능했던 거고요. 물론 이게 APY라는 게 1년 동안의 이자율인데 1년 동안 고정으로 350만 %를 유지했던 건 아니고요.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만 이 비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커뮤니티로부터 신뢰를 계속 받은 프로젝트들은 처음에 이제 엄청난 이자율을 제공받으면서 유저들이 엄청 많이 들어오게 되었고 처음에는 모든 회사들이 그렇듯이 처음엔 굉장히 빨리 오르다가 좀 대부분 떨어졌는데 오른쪽에 있는 건 와이파이라는 프로젝트인데 그래도 많은 커뮤니티의 지지를 받으면서 어느 특정 수준의 가격에서 안착을 했고요. 김치 파이낸스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의 신뢰를 못 받고 이제 뭐 해킹도 당하고 그런 일들이 터지면서 굉장히 빠른 기간 내에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디파이가 지금 굉장히 핫하다가 지금 이제 좀 잠잠해지다가 앞으로 더 많은 그 가능성들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디파이 시장을 봤을 때 한계점과 해결 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좀 뽑아봤습니다. 일단 디파이가 굉장히 핫할 때 트래픽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면서
이더리움은 어차피 1초에 15개의 트랜잭션밖에 소화를 못 하는데 그거보다 더 많은 더 수요가 한마디로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수요가 굉장히 높아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더리움 가스피가 굉장히 높아졌고요. 이제 뭐 오른쪽에 있는 건 카이버 네트워크를 이제 캡처를 해온 건데 예를 들면 1 이스를 거래하기 위해서 비용이 $20, 그러니까 대략 한 5% 정도 되는 거죠. 보통 이제 블록체인이 장점이라고 한다면 뭐 수수료가 싸고 뭐 전통 금융권에서 어떤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보다 수수료가 싸고 빠르다 이런 게 이제 하나의 내러티브 중에 하나였는데 그 이더리움의 그 트래픽을 소화하는 물량 자체가 그렇게 아직까지는 높지 않다 보니까 지금은 그 갑작스럽게 모인 트래픽을 소화하지 못하고 비용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래서 이런 가스피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지금 가장 핫한 그 주제 중에 하나는 이스리움 2.0인데요. 그러니까 버전 2.0으로 넘어가느냐 이거에 대해서 뭐 최근 한 3년 동안 거의 항상 나왔던 이야기인데 2.0 자체는 좀 계속 느려지고 있고요. 그래서 2.0을 더 보완하기 위해서 롤업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롤업이란 이제 다양한 그 트랜잭션을 모아서 압축한 다음에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올리는 그런 기술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GK 롤업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많은 서비스들이 GK 롤업으로 옮기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예 별도의 체인, 사이드 체인으로서 이제 그 트래픽을 감당하기 위한 사이드 체인을 운영하는 방식인데 다양한 예전에 인터체인이라고 했던 뭐 코스모스나 폴카닷 같은 그런 사이드 체인들이 요즘 많이 뜨기 시작하면서 서비스들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너무 과열돼서 이제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그런 많은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 이게 이제 비탈릭이 말한 내용인데 사실 어느 정도 이게 현실화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보안인데요. 굉장히 많은 부분이 그 보안 취약점들이 발견되었고 해킹도 많이 당했습니다. 이게 해킹과 또 이제 해킹이 아니라 어떤 그 토큰 모델 설계 자체가 좀 부실해서 한마디로 그 재정거래 같은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례는 사실 후자가 좀 더 많기는 했었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런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은 몇 억에서 몇십억, 많게는 몇백억까지도 이제 해킹을 당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시장이 계속 그 성숙해 감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케이스들이 나오고 이제 지금 뭐 그 시장에서는 팩실드라든지 뭐 설티K 이런 되게 유명한 그 보안 업체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사례들이 나오면서 이런 보안 구멍들이 조금씩 메꿔지고 있고요. 기술적인 보안이 아니더라도 이제 돈으로서 좀 막겠다. 그래서 보험 서비스들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어요. 웬만한 디파이 프로토콜들이 다 이제 보험 서비스에 가입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보험 1세대 프로토콜이라고 할 수 있는 넥서스 뮤추얼의 보험 커버리지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안 좋은 점은 이제 지금 아직까지도 굉장히 어렵다. 이제 UI UX가 굉장히 좋지 않은데요. 왼쪽은 커브 파이낸스라고 뭐 디파이에서 굉장히 상위권에 해당하는 탈중앙화 거래소이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개발자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UI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걸 뭐 처음 봤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돼서 좀 매뉴얼을 보면서 이해하는 데 시간이 한참 걸렸는데요. 이런 것들을 뭐 생각해 보시면 스타트업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UX는 굉장히 쉬워야 되고 누구나 좀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디자인이 깔끔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수준까지 전혀 올라오지 못한 상황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그 메타마스크와 이제 그 메이커다오를 사용하는 방법인데 보기만 해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UX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디파이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코인베이스라고 하는 1등 거래소에서는 코인베이스 월렛을 만들고 여기에 이제 디파이를 내가 웹사이트 들어가서 뭐 메타마스크로 로그인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버튼 클릭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원 클릭으로 원하는 행동을 취할 수 있게
굉장히 쉬운 UX를 제공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뭐 뎁 브라우저라고 해서 많은 이제 모바일 월렛들이 그냥 인터넷만 가능하면은 거기서 되게 자유롭게 다양한 디파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접근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 금융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디파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토이 프로젝트 같은 어떤 뭐 굉장히 뭐 당연히 자금 규모도 굉장히 크지만 실제로 뭐 서비스 완성도나 아니면 이런 거를 봤을 때는 현저히 기존의 이제 핀테크 업체에 비해서는 굉장히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파이 영역이 굉장히 그 킬러 어플리케이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굉장히 새로운 자산들이 막 올라오고 있고 그런 자산들을 전통금융권에서 아직까지는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파이에서 이런 자산을 취급하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이게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좀 최근에 재밌었던 거는 이제 그 미국 대선 관련해 가지고 바이든이 이길지 이제 트럼프가 이길지에 대해서 이제 베팅을 하는 거였는데 거기 베팅 규모가 거의 디파이에서 100억 넘게 거래 규모가 나왔고요. 실제로 이제 그걸로 돈을 번 사람도 꽤 있었겠죠. 근데 뭐 그 도박을 하고 이런 거 자체는 굉장히 불법적인 일이기도 한데 반대로 말하면은 트럼프가 뭐 대통령이 됐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뭐 손해 보는 사람들 혹은 바이든이 대통령이 돼서 손해 보는 사람들이 그런 베팅 서비스를 통해서 그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순기능적인 역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이 또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디맨드가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거 외에도 지금 디지털 자산이 굉장히 많은 젠지들이 이제 존재하는데 어떤 게임에서 게임 아이템들이 굉장히 비싸게 거래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지금 뭐 음악을 하거나 아니면은 아티스트들이 뭐 저작권이라든지 이제 다양한 권리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통 금융권에서는 실제 자산으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그 데이터도 지금 뭐 데이터 거래소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데이터들 혹은 이런 자산들, 새로운 자산들이 그 유동성만 확보하고 있다면 디파이에서 충분히 유의미한 그런 자산으로 취급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장점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히 그런 새로운 자산뿐만 아니라 기존의 자산들도 들어올 거라는 게 저희 이제 예측이고요. 이미 뭐 합성 자산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많은 그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굉장히 성공한 프로젝트는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이제 오일이라든지 금, 뭐 다이아몬드, 혹은 테슬라, 애플 주식, 뭐 페이스북 주식 같은 게 단순히 그냥 나스닥 혹은 코스피 아니면 뭐 시카고 선물 거래소 이런 데서만 거래되는 게 아니라 그게 복사돼서 토큰 형태로 이제 이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서 거래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만 거래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금이나 뭐 오일 같은 것도 거래할 수 있는 종합 금융 플랫폼이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자산이 토큰화돼서 올라오기만 하면은 이미 지금 디파이라는 흐름으로 되게 다양한 뭐 금융의 모든 빌딩 블록들이 다 들어오고 있거든요. 뭐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뭐 파생 상품, 보험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올인원 서비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통 금융 서비스보다 디파이의 서비스가 더 완전체에 가까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거다라는 게 저희의 예상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누구나 개인화 금융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 가능하게 될 거라는 게 저희의 예측입니다. 지금 데이터가 뭐 지금 최근에는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유저가 원하면은 내가 A라는 금융 회사에서 데이터를 쌓고 뭐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쌓고 있어도 B에서도 그 A라는 회사에서 쌓았던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어떤 서비스를 구성할 수 있게 이제 법도 마련되고 있는데요. 이제 디파이에서는 그 블록체인에서는 그런 데이터가 더 투명하게 그 관리되고 그 프라이빗한 어떤 기술들도 나중에 이제 도입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은 제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도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서비스한테 내 데이터를 이용해서 나한테 맞는 금융 상품을 추천해 줘 이렇게 한다면 그것도 굉장히 용이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나의 자산 현황 그리고 거래 데이터, 개인 데이터를 이용해서 새로운 어떤 금융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디파이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저희는 디파이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더 혁신적인 디파이 프로젝트를 찾아서 투자할 예정이니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